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현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청정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한층 더 커진 상황인데 오늘 뉴스 포인트는 관련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당선인 취임까지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지금 보조금 철회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끄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 측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내 반도체와 청정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트럼프 2기의 도지라고 불리는 이 정부 효율부 인사에서 나왔는데요.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이제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기업인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 바이든 정부가 정권을 넘겨주기 전에 반도체 지원금의 속도를 내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은 두 기업인이 이제 신설되는 도지를 이끌면서 정부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을 없앨 것이라고 공약하기도 했고요. 네, 보조금 지급의 그 속도를 내지 마라. 이거 그렇죠. 꼭 그 대선 전에 이 트럼프가 연방준비제도를 향해서 금리를 네. 내리지 말라고 한 거랑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앞서 현재 이제 바이든 정부의 상무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에 기업에 약속한 이 반도체법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려 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네.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공장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네. 미국 상무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중에서 아직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등의 이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이 보조금 지급 대상 예정 기업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이제 관련 예산을 이제 정부가 바뀌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에 최대 78억 6,6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를 이미 해버렸고요. 네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다른 기업과도 이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라마스와미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전에 IRA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도지는 이런 막바지 수법을 모두 재검토하고 이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 이제 수혜를 입은 기업으로 이제 이직할 경우에 가차없이 이제 폭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국 관세 폭탄, 중국, 멕시코 다음은 베트남. 이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 이민하고 또 마약 유입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내용 이제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렇죠. 이제는 베트남도 타깃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에 더해서 10% 관세를 더 때리고 네.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각 25% 관세를 부과한 행령 명령에 좀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관세 부과 대상은 해당 국가에서 이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이고 기간은 미국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과 이제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고 또 밝혔고요.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불법 이민이나 마약 유입 같은 그런 문제하고 얽힌 데가 아닌데 그렇죠. 왜 타깃이 된 겁니까? 네, 이 작년을 보면 베트남은 이제 미국의 무역 적자국 3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이 미중 갈등 이후에 중국의 대미국 수출 우회 기지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이렇게 이제 중국 기업이 베트남으로 다수 진출하게 된 것에는 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중 제재와 맞물려 있습니다. 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대중국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 기업들은 이 미국으로의 수출이 쉬운 베트남으로의 진출이 이제 확대가 됐고요. 네. 전기, 광학, 장비
장비라던가 뭐 섬유, 금속 가공, 화학물질 제조업 등이 좀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같은 뭐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우회 경로로 삼아서 미국에 수출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는 뭐 미국의 대중 관세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베트남의 대중국 수입 비중이 상승하는 한편 네. 미국의 대베트남 수입 점유율이 증가했다는 통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20.4%에서 작년에 23.9%로 증가했고요. 네. 이 같은 기간에 미국의 대베트남 수입 비중은 2%에서 3.8%로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네. 거기에 근데 미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 같은 경우는 2017년 21.9%에서 2023년 14.1%로 확 줄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중국산 상품이 베트남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비중이 전년 대비 40%가량 증가를 했고요. 네, 베트남에 대해서 이렇게 뭐 관세를 네. 높이고 하면 뭐 더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끈끈하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도 싶은데 네. 국내 기업들도 지금 베트남에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상황을 바짝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베트남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만큼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수입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도 예상되는 만큼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의 대베트남 통상 정책 동향을 좀 주시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베트남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요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국 148개 중에서 투자액의 17.8%를 차지합니다. 네. 미국이 대중 견제를 목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무역 장벽을 강화할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원산지 관리 등 공급망 인증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가 중국산 부품 원재료를 많이 가져간 만큼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중국산이 얼마나 포함이 돼 있는지 보겠다고 규정을 엄격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베트남에 가 있는 전기전자나 섬유 쪽 기업의 경우에 가급적이면 중국산 부품을 배제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다. 또 이렇게 알려졌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관세 폭탄에 외환 시장 대혼란 오나. 이 트럼프 관세 인상 예고 때문에 좀 안 시끄러운 데가 없는데 외환 시장에서도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대규모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외환 시장 변동성이 한층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연합 인포맥스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 후에 캐나다 달러와 멕시코 페소 가치는 달러와 대비 각각 1.4%와 2.6%가량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캐나다 달러 환율은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요. 또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중국 역의 위안화 가치는 달러 대비 0.4%가량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 관세 부과 대상국뿐만 아니라 달러 인덱스도 한때 107.6달러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 유로와 파운드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변동성을 겪었고요. 네네. 이 골드만삭스는 관세 발표는 환율 변동의 주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외환 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고요. 또 관세가 트럼프 행정부의 장기 정책의 핵심이 될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달러의 전반적인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 관세 부과를 실제로 한다라기보다는 하나의 협상 카드, 그러니까 군기잡기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앞으로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발표한 이 관세 정책이 실제로 좀 진행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통화 변동성은 간밤에 좀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시티그룹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협상의 주요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멕시코와 협상에서 관세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지금 발표된 그 자체로 부과될 가능성은 좀 작다고 분석하기도 했어요. 네네. 그럼에도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 관세 위험을 해야 돼서는 안 된다. 이제 조심스러운 입장이 대세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과거 캠페인에서 제안했던 60% 또는 2000% 이런 극단적인 관세 수준은 이 정책 방향이 얼마나 강경해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트럼프 2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위협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NG에서는 멕시코산 제품의 25% 관세가 현실화하면은 달러 멕시코 페소 환율은 극단적으로 변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리스크 대비 산업 장관 회의 2년 만에 재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각 부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회의를 갖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명맥이 끊겼던 이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의 일명 산경장을 다시 엽니다. 이 네. 산경장은 2022년 10월을 마지막으로 해서 2년여간 운영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이 불확실성 확대와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공급망 재편, 디지털 그린 전환 등 이제 글로벌 산업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번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네. 정부는 산업 정책을 각 소관별로 이제 각계격파 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응이 쉽지 않다면서 협업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요. 네, 그럼 이 회의에서는 뭐 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는 겁니까? 이 산경장 회의는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를 하고요. 네. 최소 매월 1회 이상 수시로 열릴 예정입니다. 회의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과제 해결과 함께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이 두 갈래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기존 회의가 이제 국내 현안 대응에만 주력을 했다고 하면은 이 새롭게 열리는 회의에서는 국내외 현안과 함께 산업 구조 개선까지 동시에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대내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현안을 부처 간에 공유를 하면서 주력 산업과 신산업, 서비스 등 세 개 트랙을 중심으로 맞춤형 경쟁력 강화 정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석유, 화학 등 이제 업종 지원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시리즈로 계속 발표할 것이라면서 국토 이용과 에너지 전환 등 이제 인프라 내용도 포괄적으로 다루는 창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참석 장관 규모는 이제 2배 가까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 회의 같은 경우는 경제부총리와 산업고용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등 한 6명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고용부 장관이 빠지고 과기, 문체, 복지, 환경, 중기부 장관까지 들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부처가 합류하게 됩니다. 경제와 관련 있는 장관들은 거의 참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부처들이 한데 모여서 경제 복합 발전 계획을 이 산경장을 통해서 세우겠다는 취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